대명기업 35층 회의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 서명을 앞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박순옥 여사, 60대 중반의 그녀의 눈동자에는 25년 전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선명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억만장자 CEO 한지은 대표의 귀에 다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듯 속삭였습니다. 지은 대표님, 그 서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는 차갑게 얼어붙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고 20명의 임원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의 이 절박한 경고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25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권력과 배신,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꺾이지 않는 용기가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던 부분 혹은 조금 아쉬웠던 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 전의 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전 9시 55분 서울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을 배경으로 대명기업 본사 35층 유리 회의실의 마지막 이사가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평화로웠지만 회의실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거의 12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대명기업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을 성공시킬 문서였고 5만 명 직원들의 미래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이 한 장의 계약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39살의 젊은 한지은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울 정도로 완벽한 표정으로 서명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만년필을 돌리며 불규칙한 리듬을 탔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회의실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재워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유은주 회장이 맨손으로 일궈낸 이 거대한 기업을 지은은 이제 더 큰 세계로 이끌어 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유은주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작은 수공예 공방인 늘봄 공방을 설립하여 특유의 섬세함과 직원들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천사 사장님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론 어머니와 다른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작은 발걸음 소리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옥 여사였습니다. 굽은 허리와 깊게 파인 얼굴 주름이 그녀의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었고 늘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녀를 회의실의 임원들은 좀처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치우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 여사의 시선이 테이블 옆을 지나던 중 계약서 첫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경악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온몸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25년 전의 기억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박순옥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은 한지은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이 노인의 떨리는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후회가 다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처럼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은의 어깨 뒤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 대표님, 그 서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지극히 낮았지만 회의실을 지배하던 정적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머리가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이현주 상무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마케팅 이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에어컨 소리와 억눌린 숨소리들만이 들렸습니다. 한지은은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박순옥 여사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박 여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감히 수십조 원짜리 순간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 무엇보다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계약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실은 폭발할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주 상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보안요원. 보안요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지만 박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왜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상황,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지은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글자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임원들이 그녀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청소부 여인의 눈빛에는 그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 오늘 이 대명기업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옥 여사가 문을 닫고 나간 후 회의실에는 마치 폭탄이 터진 직후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주 상무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청소부 아줌마 하나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을 지연시키실 건가요?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유리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8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김민영 마케팅 이사도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상무님 말이 맞습니다. 저 아줌마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박순옥 여사가 서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노인이 속삭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본 적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토록 절망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을까? 왜 그녀의 눈에서는 25년도 더 된 상처의 흔적을 볼 수 있었을까? 보안팀에 연락해서
저분을 조사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법무팀장 최재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의도적인 방해 행위라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저분이 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대표님, 이현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청소부 한 명의 말 때문에 수십조 원짜리 거래를 중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농담으로 보입니까?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 오신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 때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은주 회장의 철학을 인용하는 지은을 감히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영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은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문서의 무게가 그녀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대명기업을 아시아 최대의 종합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여사의 절망적인 경고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박순옥 여사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게 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는 그분을 감시하되 해치지는 말라고 전하세요. 감시요? 최재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은은 계약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약 서명은 내일로 연기합니다. 뭐라고요? 이현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상대방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던 그녀가 늙은 청소부 여사 한 명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한편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박 여사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그녀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유리 회의실, 똑같은 긴장감, 그리고 똑같은 계약서. 그때 그녀는 차 심부름을 하는 풋내기 직원이었습니다. 유은주 회장이 서명하려던 그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회사의 몰락, 직원들의 해고, 그리고 사랑하는 유은주 회장의 죽음까지. 이번에는 막아야 해. 그녀가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장 정민이가 2명의 직원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순옥 여사님 맞으시죠? 정민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 박 여사는 이제 혼자 지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나가고 오직 2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박 여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 피곤에 지친 눈, 그리고 낡은 옷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아는 게 뭔지 말입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서 저는 25년 전에도 똑같은 걸 봤어요.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고,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명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유은주 회장님은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박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은주 회장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지은에게는 그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은 회사 지하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대명 기업의 모든 역사가 담긴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옥, 그녀가 중얼거리며 직원 명단들을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상자, 수백 개의 파일, 그리고 수천 장의 문서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늘봄 공방 직원 명단 1999년-2004년 늘봄 공방 어머니가 대명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했던 작은 수공예 공방이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박순옥 사무보조 및 다과 담당 입사일 1999년 2월 10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늘봄 공방 관련 문서들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회계 장부, 계약서, 직원 사진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 늘봄 공방, 대기업과 합병 추진 유망한 중소기업, 새로운 도약기대 유은주 대표,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 2004년 봄의 신문들이었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자신이 추진하려던 합병과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시니어 세대인 50대, 60대 분들이 지금처럼 복잡한 금융 지식이나 법률적 보호에 취약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의 신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봄 공방 부도 위기 합병 파트너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 철수. 유은주 대표 회사 재정 상태 악화로 고심. 그리고 마지막 기사 늘봄 공방 유은주 대표 심장마비로 급작스러운 사망.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배신, 그리고 절망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늘봄 공방 창립 5주년 기념 촬영. 2004년 1월이라고 적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앞줄에는 어머니 유은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아직 젊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사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나르는 작은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순옥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유은주 회장을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문서들을 뒤지던 중 지은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5일 합병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뭔가 이상하다. 조건들이 처음 협상과 다르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제없다고 한다.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2004년 3월 10일 순옥 씨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사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라.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2004년 3월 15일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순옥 씨만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맞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1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합병 파트너가 계약을 위반했다. 우리가 넘긴 기술과 자료만 가져가고 사라졌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2004년 4월 8일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한다. 10명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순옥 씨가 울면서 말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바보였다. 안타깝게도 노인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4년 4월 13일 가슴이 아프다. 물리적으로 아프다. 순옥 씨가 매일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없다. 노년층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2004년 4월 16일 순옥 씨가 자신의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 사람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내일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2004년 4월 18일 순옥 씨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사장님 잘 먹고 힘내세요. 언젠가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다. 지은이가 커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박 여사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지은은 보관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25년 전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경고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5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박 여사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박 여사가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은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닮으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9시,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대명기업 본사 앞에서 한지은은 검은색 벤츠에서 내려 건물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에서도 오직 박 여사와의 대화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 박 여사가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25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님, 이런 시간에 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은 우산을 펼쳐 그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비가 그녀의 회색빛 머리카락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요즘 밤길이 좀 무섭기도 하고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프기도 해서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종로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게 되었습니다.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과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빗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드시는 거 괜찮으세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CEO가 이런 서민적인 곳에 와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자주 이런 곳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공방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둘이서 간단히 요기를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도 조심스럽게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찬잔에 닿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사장님, 유은주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임직원들과 자주 이런 곳에서 회식을 하셨죠. 돈이 없어 라면만 먹어도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빗소리와 포장마차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만이 그들 사이에 침묵을 메웠습니다. 박 여사님.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의 옛 자료들을 봤어요. 일기장도 읽었고요. 박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사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도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불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더 강하게 말려드렸어야 했는데 어찌나 후회되던지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어묵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3월 14일이었어요.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남아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 30분쯤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지은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몰래 가서 봤더니 사장님이 혼자 계약서를 다시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벌써 50대 중반이셨고 지병이 있으셨는데 너무 걱정됐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뭘 보셨나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유 사장, 내일 서명만 하면 끝이야. 그 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이 하지만 직원들 고용 보장은 확실한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상대방이 웃으면서 물론이지. 다 계약서에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마치 약한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시는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때는 마치 오늘 대표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무슨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면 다들 실망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선량함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신의를 지키려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직원들은 사장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머니가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순옥 씨,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훨씬 현명해. 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날 서명을 하셨죠.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명하고 한 달 후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합병 파트너 회사는 우리 기술만 빼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이 모두 그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거든요. 약자의 법적 무지함과 선량함을 교묘히 파고든 수법이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었죠.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은 밤낮 없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은행에도 가고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죠.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노년층에게 스트레스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본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는데도요. 그때 사장님의 굽은 어깨는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순옥 씨, 내가 너무 어리석구나.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지은이만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대표님의 모습이 그리고 서명하려던 그 방식이 그때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종이 질감까지 비슷했어요. 지은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매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그때 계약서를 속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긴 아는데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증거도 없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이현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작은 투자회사 대표였는데 지금은 대명기업 상무지은이 그녀의 말을 마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박 여사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합병 계약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찬 미래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문서가 이제는 25년 전 비극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지은은 이현주 상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25년간 어머니의 오른팔이었고 자신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였던 그 사람을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님 부르셨나요? 이현주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상무님.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계약 서명을 연기하신 일로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최종 답변을 달라고 하네요. 더 이상 지연되면 그쪽에서도 다른 파트너를 고려해야 한다고 상무님. 지은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늘봄 공방이라고 아세요? 이현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봄 공방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대명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공방이죠. 거기서 비슷한 합병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현주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당시는 워낙 작은 공방이었고 준비도 부족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유은주 사장님이 좀 순진한 면이 있으셨죠. 지은은 이현주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상무님도 관련이 있으셨나요? 저요? 이현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늘봄 공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어젯밤 박 여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현주는 당시 늘봄 공방에 합병을 주선한 투자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렇군요.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계약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현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서명하셔야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표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어제 그 청소부 아줌마 때문에 흔들리신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연세에 뭘 안다고요? 이현주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경시와 무시가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장 김수진이었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이 무슨 일이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은의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이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상무님, 회의는 잠시 연기하죠. 급한 일이 생겼네요. 대표님, 설마 그 아줌마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죠? 이현주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약건은 오늘 하루 더 연기하세요. 상대방에게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하고요. 대표님, 이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늙은 청소부 한 명 때문에 회사 전체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상무님, 혹시 박 여사님이 오늘 아침 출근했는지 아세요? 그런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그분이 사고 났다는 걸 이렇게 침착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40분 후
지은은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 여사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동료입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목격자에 따르면 새벽 6시 3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어요. 어르신이라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노인 학대나 약자 대상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는 없나요? 그게 마침 그 구간에 CCTV가 고장났다고 하네요. 너무나 우연히도 말입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를 바라보며 지은은 25년 전 어머니가 겪었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이 입을 봉해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음모. 오후 2시 지은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원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상대방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팀장 최재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표님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자료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최재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공식적으로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병원 입원 기록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나요? 익명이라서 하지만 만약 이런 내용이 언론에 퍼진다면 대표님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계약에 서명하시면 이런 잡음들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신다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대표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현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지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지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25년 전 늘봄 공방 합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요. 과거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 해서요.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박 여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간직해 온 충성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는 제가 막을게요. 어머니가 못다 한 일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박 여사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노년층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취약성을 떠올리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비열한 현실과 마주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다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박 여사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옆에서 졸고 있던 한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난 72시간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이 구겨진 채로 마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딸처럼 그 곁을 지켰습니다. 박 여사님, 정신이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팔, 깁스된 다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통증.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지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님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 좀 드시겠어요? 지은은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건넸습니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박 여사가 천천히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서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고였나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였습니다. 차량 번호는 가짜였고 운전자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녀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치료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박 여사는 지은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대표님 계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서명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박 여사의 눈에 희망이 섞인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네요. 박 여사님 혹시 더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25년 전 그 일에 대해서요. 지은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이현주 상무가 정말로 관련이 있었나요? 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현주는 당시 미래투자 자문이라는 투자 회사 대표였어요. 겉으로는 늘봄 공방의 성공적인 합병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늘봄 공방을 망하게 할 계획이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진짜 계획을 들었어요. 지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 박 여사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4년 3월 13일 밤이었어요. 계약 서명 이틀 전이죠.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이현주와 다른 남자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남자요? 목소리로 봐서는 나이 든 사람 같았어요. 이현주가 유은주는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서명만 받으면 늘봄 공방의 모든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늘봄 공방이 망하면 우리가 헐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은주 정도는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마치 노인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이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현주는 어차피 중소기업 사장 하나 정도야 라고 했거든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은주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착하셨어요. 순옥 씨,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취소하겠니? 혹시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은 어머니의 선량함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계약 서명 다음 날 저는 이현주를 직접 찾아갔어요. 박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현주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모든 게 합법적이야. 너 같은 청소부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고 했어요. 노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협박을 했어요.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저와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늘봄 공방이 망하는 것도 결국 유은주의 무능 때문이라고. 척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직원들만 더 고생한다고 했어요. 지은은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25년 전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선량한 사업가와 그의 작은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이현주. 박 여사님, 혹시 그때 증거를 남겨둔 게 있나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예, 있습니다. 지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요? 이현주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저는 숨어서 녹음을 했어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지만 아직 제 집에 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지만 그날의 진실을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노인이라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유은주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였잖아요. 공개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유은주 회장과 같은 선량함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없던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위험해요. 이현주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연약한 노인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2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25년 전에는 어머니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박 여사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박 여사는 지은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이현주와 그 배후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녀는 몸소 경험했으니까. 대표님, 그 카세트 테이프 정말 필요하시다면?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필요해요. 하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져와야 해요. 제 집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빨간 상자 안에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아끼던 물건들과 함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지은은 박 여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 25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박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꿈에 유은주 사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순옥 씨, 지은이를 부탁하네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대표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나마. 요즘에는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어 청소를 제대로 못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대명 기업의 청소부로 들어오신 거군요. 네. 대표님이 어머니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박 여사의 25년간의 충성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딸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대명 기업을 진짜로 지켜낼 거예요. 산막 정의의 승리, 새로운 시작. 그날 밤 한지은은 박 여사의 집에서 25년 전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 좁은 원룸에서 그녀는 빨간 상자 안에 숨겨진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2004 진실이라고 박 여사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안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명기업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합병 계약의 진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현주를 비롯한 임원들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며 지은을 압박했고 상대방 회사에서도 최고 경영진이 직접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35층 대회의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명기업 임원 20명, 상대방 회사 간부 10명, 그리고 각종 법무 관계자들까지 총 40여 명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계약서는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고 금색 만년필이 그 옆에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현주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회사의 CEO인 미스 마리 존슨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 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습니다. 지은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펜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25년 된 오래된 기계였지만 어젯밤 그녀가 직접 수리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현주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은주는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어. 계약서의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서명만 받으면 늘봄 공방의 모든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빼낼 수 있다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이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늘봄 공방이 망하면 우리가 헐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어. 유은주 정도는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중소기업 사장 하나 정도야. 이현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테이프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잘하고 있어. 이번 늘봄 공방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25년 후에는 대명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지은이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25년 전 3월 13일 늘봄 공방의 한 직원이 녹음한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제 어머니 유은주 회장을 속여서 파멸로 이끈 바로 그 대화입니다. 노인과 약자를 등쳐먹은 비열한 음모의 증거입니다. 이현주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이라고요?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상무님, 방금 테이프에서 들린 목소리가 상무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현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이현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이현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주 씨, 25년 만에 다시 뵙네요. 이현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청소부 아줌마? 네, 맞아요. 유은주 회장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분노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든 걸 다 봤어요.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유은주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세요? 지은이만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현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청소부 아줌마 주제에. 청소부라고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예요. 하지만 유은주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배신했어요. 늙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얕봤지요. 저의 순진함과 연약함을 이용했습니다. 지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현주 상무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이 테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미래투자 자문의 설립 서류, 늘봄 공방 합병 과정의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상무님이 늘봄 공방 파산 후 헐값에 인수했던 자산 목록들. 이현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의 지시요? 이현주가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대명 기업의 고문이자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정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은주 회장 시절부터 회사의 DD를 처리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미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왜? 왜 그러셨습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무 선량했어. 그래서는 큰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지. 언젠가는 누군가 더 강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어. 노인들의 고집과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신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조금 충격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던 거였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정미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존경해왔던 사람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니. 박 여사가 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유은주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직원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을 먼저 챙겨주고. 그런 분을 어떻게... 시끄러. 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감정팔이 그만해. 그때 지은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지은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명기업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라 하여 지혜를 무시하고 약자라 하여 함부로 대하는 경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이 분노하며 일어났지만 지은은 그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주와 정미라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회의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25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명기업 본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 같았습니다. 이현주와 정미란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회사 주가는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대형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한지은이 진실을 밝혀낸 것은 옳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은은 35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회색빛 하늘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핵심 임원 7명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고 주주들은 임시 주주 총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여사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매일 회사에 나와 지은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대표님 차 한 잔 드리려고요. 날이 쌀쌀해져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녀가 따뜻한 생강차를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5년 전과 똑같은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유은주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 대가는 거짓말의 대가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박 여사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항상 정직한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그 정직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25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특히 노년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것이지요. 비록 제 몸은 늙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어느 정도 압니다. 뭔가요? 진짜 좋은 직원들은 어려울 때 더 뭉쳐요. 그리고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표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가족처럼요. 젊은이들이 돈보다는 정의와 자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도 그런 젊은이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인사팀장 김수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과 박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50여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명 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결의가 보였습니다. 생산팀장 이수민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회사가 어려워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대표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의 어머니도 늘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케팅팀 박미래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25년 전 일을 알고 나니 왜 대표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 회사가 정말 정직한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젊은 신입 사원 김준서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같은 젊은 직원들은 돈보다 자부심이 더 중요해요. 대명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저희가 함께 이겨낼 겁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오후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명 기업의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대명 기업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은은 박 여사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머니 묘소에 가보실래요? 네, 좋아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걱정했는데 대표님께서 함께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은주 회장의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고 저녁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 여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지은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착하시지만 어머니보다 더 강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5년 동안의 한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늘봄 공방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박 여사가 차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이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어요. 박 여사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은주 회장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 씨에게, 나의 딸을 지켜준 당신에게, 언젠가 지은이가 어른이 되면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당신들을 사랑했다고. 유은주.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언제 적으신 건지. 지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나 봐요. 박 여사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를 안타깝게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유은주 회장님이 부탁하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제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 곁에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제가 힘들 때면 늘 조용히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완성된 복수와 화해가 모두 눈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지면서 추모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과 박 여사는 일어서서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박 여사님도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모든 걸 지켜낼게요. 이제는 대명기업이 여사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사드리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비록 늙은 몸이지만 제 마음만큼은 항상 젊은 대표님과 함께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노인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르십시오. 지은은 백미러로 박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대명기업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진실과 정직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박순옥 여사의 용기 있는 속삭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충성심과 사랑의 외침이었고 약자가 강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보셨을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지은이 보여준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정의와 안전 사이에서 고민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 여사님 같은 노년의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지은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의 무게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